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3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2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월 7일입니다. 오늘 명식 신축년 경인월 정묘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정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어제 병화를 공부했고요. 오늘은 병화에 이어서 일간은 정화가 되겠고, 정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의 정화가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을 먼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월령이 어떤 월령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글자가 됩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 음에 해당되는 화라고 해서 음화가 바로 정화인 것이고요. 어저께 병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똑같은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이든 정이든 똑같은 화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화인 것이고요. 병화 같은 경우에는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병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가끔은 제가 항상 이제 병화를 태양지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아니 병화가 무조건 태양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은, 제가 병화를 태양지화,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이 비유를 하는 것은 병화라고 하는 어떤 특징을 갖다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물상이 바로 태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반드시 태양이, 하늘에 뜨는 태양이 병화라고 보진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볼 수 있죠. 태양과 예를 들어서 달이 있다라고 놓고 봤을 때 당연히 태양이 양화가 되는 것이고요. 달이 음화인 정화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달과 별이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달이 더 밝고 더 크죠. 그러면 달이 병화가 되는 것이고 별은 음화가 될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비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면 가로등 있죠. 가로등이 있는데 촛불이 같이 있다. 이 둘을 놓고 비교 분석을 하게 되면 촛불보다는 가로등이 더 밝고 더 강하죠. 빛의 강도를 봤을 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가로등이 양화가 되는 것이고 양화인 병화가 되는 것이고, 촛불은 음화인 정화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의 수를 모두 제가 양화와 병화로 구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설명을 할 때는 병화는 태양과 같다, 정화는 음화인 달과 같다, 내지는 촛불과 같다라고 하면 서로 대비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빛도 강하고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인 양화를 설명할 때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지만, 음화는 양화보다는 그 빛이 부드럽고 조금 따뜻하고 온유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이라든가 별이라든가 내지는 촛불 같은 것에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태양이 병화다 이렇게 놓고 보지는 않습니다. 태양 말고 은하계 외에 태양보다 더 큰 행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태양과 은하계 외에 있는 더 큰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행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또 음량이 또 바꿔지겠죠. 그래서 음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항상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이라고 하는 개념 꼭 이해해 두시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같기 때문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일간 병화가 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지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정화라고 하는 것도 음화이지만 정화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 정화가 왕해지게 되면 이 또한 화가 너무 치열해질 수 있죠. 너무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화도 일간 자체가 왕해지게 되면 이 또한 임수로서 수보양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병화도 마찬가지고 정화도 마찬가지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수보양광을 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정화인 음화는 등촉지화라고 해서 촛불과 같기 때문에, 개수를 보게 되면 보다 불편하는데 내지는 촛불을 켜놨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특히나 개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쓰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화가 내지는 정화가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여름 같은 데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굉장히 뜨겁고 덥죠. 그럴 때 개수로서 조후하는 용도로 쓰기는 하지만 4월이라든가 5월에 병정화가 왕해죠. 근데
개수로서는 병화라든가 정화를 뭘 할 수 없다? 수보양광을 할 수 없다. 조언을 할 수 있어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개념으로서 개수를 쓸 수 있지만, 또 그 조우라고 하는 것도 화가 치열할 때는 개수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임수가 같이 있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도 일간이 왕해져서 너무 뜨거워진다라고 하면 개수를 쓰기보다는 임수로서 수보양광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월은 일단 봄이라고 했는데 초봄이라고 말씀드려서, 그래서 초춘이라고도 하고요. 내지는 맹춘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초봄을 뜻하는 그런 것이고, 인월은 또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됩니다. 목은 인월에 이르게 되면 임관지에 해당이 되고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묘월에 목은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인월 같은 경우는 목만 왕한 것이 아니라 목이 왕하면 화를 생해주기 때문에 목화가 같이 왕하죠. 목화가 같이 왕해서 모왕 자상한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어저께 병화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병화하고 정화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병화 같은 경우는 태양과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불의 기세가 굉장히 강한 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불이 작을 때는, 그러니까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할 때 불이 작을 때는 너무 장작이라든가 연료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오히려 불이 꺼지게 되는데, 불이 어느 정도 활활 타오를 때는 아무리 많은 연료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그 연료를 다 태우고 그 다음에 불이 너무 강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저께 병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목이 왕해지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이 왕해져 가지고, 예를 들면 목다화식이라고 하죠. 목다화식이라고 해서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불이 꺼지게 되는데, 양화인 병화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세가 열기가 강하고 빛도 강한 것이기 때문에 애지간히 인목 하나 정도 타 간지로 목이 한 점 더 있다고 해서 병화가 목다화식 돼서 불이 꺼지고 그러진 않는데, 정화 같은 경우는 등촉지화라고 그랬잖아요. 모닥불과 같은 그런 불이기 때문에, 모닥불과 같은 그런 불이기 때문에 인성이 너무 많게 되면 음화인 정화는 작은 불이기 때문에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불이 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또 특히나 인월같이 내지는 다음 달 묘월같이 목이 왕한 경우에는 임묘월의 정화는 반드시 목다화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정화가 인월에 태어났는데 다시 묘목을 본다거나 간목이 이렇게 투출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반드시 인성이 너무 많아서 목다화식 되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뿌리 있는 경금을 투출해서 목을 절제시켜 주어서 목다화식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주가 인월에 태어난 정화가 이렇게 사주국세가 짜진다고 하면 인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재성이 오히려 용신이 돼서 재성으로서 목을 절제시켜 준다라서 이거를 갖다가 용재파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용재파인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인 금을 취용해서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인성을 파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반대로 이거를 탐재파인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재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성이 병이 되는 것이고요. 인성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재성이 너무 많아서 인성을 과도하게 파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죠. 용재파이는 인성이 너무 많아서 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성으로서 용신을 취용해서 인성을 제하는 것인데, 이건 반대로 인성이 용신이 되는 경우에 재성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인성을 너무 과도하게 파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정화가 인월에 태어나서 인성이 있는데 모두 이렇게 금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금이 또 있게 되면,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일지에도 유금이 또 있고요. 이렇게
또 생시도 또 신금이 이렇게 있게 되고, 이거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한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다시 인월에 목이 아까 많아지게 되면 인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이와 같이 사주국세가 짜여진다라고 하면 월지 인성 빼고는 다 재성이 너무 많죠. 재성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반대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많은 재성이 인목을 갖다 파하게 되면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연료가 없어지는 것과 같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예를 들었던 것은 용재 파인이 되는 예라고 한다고 하면, 요거 같은 경우는 탐재 파인이 되는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은 좀 비슷할 것 같지만, 용재 파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재성이 용신이 되는 것이고 인성이 기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탐재 파인의 경우에는 재성이 기신이 되는 것이고요, 인성이 용신이 되는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중화가 필요한데, 어느 한 신이 너무 왕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어느 한 신이 너무 약해도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월의 정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 하나 정도 있어서 목이 많아지는 것을 좀 절제시켜 주면 좋을 것이고요, 또 정화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왕해진 정화를 갖다가 수보양광하게 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의 명시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간은 음화인 정화가 되겠고요, 월령은 양목인 인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음화인 정화가 월지에서 양목을 받기 때문에 인성을 본 것인데, 음대 양이 되니까 이거는 정인이 될 것이고, 정인 격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월은 뭐 인목, 목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도 같이 왕하기 때문에 모왕, 자상한 그런 기본적인 사주국세가 되는데, 인월에 다시 목이 많아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다화식, 즉 모왕자세가 될 수 있다, 모왕자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월의 정화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경금 하나 정도는 있어서 목이 많아지는 것을 경금이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가 왕해지면 임수로서 정화를 갖다가 보강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주를 보게 되면 신축연이죠. 그래서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고요, 이 신금은 축의 뿌리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 자체가 약하진 않지만, 신금 가지고 양목인 인목을 갖다가 이렇게 벽갑하거나 이렇게 억제하는 힘은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근데 월간에 이렇게 경금이 투출되어 있으면 이건 좀 얘기가 달라지죠. 축의 뿌리를 든 경금은 마치 도끼라든가 기계톱과 같기 때문에 뭐 간목 같은 경우를 이렇게 좀 적절하게 쪼갤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은 금이 많아서 문제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이 정도 되면 목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경금으로서 목을 갖다가 조절해서 정화를 살려줄 수가 있는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일지에 이렇게 유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시면 월령에 있는 인목 하나 빼고는, 일간은 어차피 빼는 거니까 이거를 빼고 나면은 축토, 유금, 경금, 신금, 이거는 금이 되게 많아지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는 다시 금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용재 파인이 아니라 오늘 명식은 자칫하면 탐재 파인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글자 하나 차이인 거예요. 다시 생시에서 토를 본다거나 금을 보게 되면 이거는 탐재 파인이 되는 것이고요, 목화를 다시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용재 파인으로 볼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생시에서 어떤 생시를 보느냐에 따라서 용재 파인이 되느냐 내지는 탐재 파인이 되느냐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다시 토금이 많아지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경자시, 신축시 같은 경우, 내지는 무신시, 기우시, 경술시, 해시는 조금 빼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약 이런 생시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까 말했던 뭐가 된다? 탐재 파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생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볼까요? 무신 이렇게 되게 되면 일단 무토가 투출하죠. 이 무토가 약한 무토가 아니라, 원래 인월은 화도 장생이지만 토도 장생이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토는 연지에 축토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세력을 가지고 있고, 토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마른 땅이기 때문에 금을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어차피 가재는 개편이라고 토는
금의 편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일간 정화의 편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인목 하나 놓고 인목 하나만 빼고 나면 사주 전반이 뭐예요? 토금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왕금이 많은 금이 비록 인월의 금이 약하다 하더라도 원령을 뺀 나머지가 다 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탐재 파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요. 기우시 똑같습니다. 기우시도 마찬가지로 유금이 있고요. 기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이건 금을 생할 수 있죠. 무신시나 기우시나 큰 차이가 없이 역시나 탐재 파인이 되는 거고, 신축시 또한 이거는 뭐예요? 유축이 회금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금이 너무 세력이 왕해지고 왕금이 목을 갖다가 너무 과도하게 제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화의 뿌리가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술시 마찬가지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신의 시를 뺀 이유는 뭐냐면 해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해수가 있으면은 물론 금이 왕한 것도 왕한 거지만 해수는 금의 기운을 설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아까 말했던 신주, 무신, 기유, 경술시에 비해서 금이 좀 약간 설기를 받는다 하더라도 역시나 뭐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라고 하는 해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상해준다 하더라도 금이 너무 많은 것은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역시 정화가 인목 하나 빼고는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 정화가 원래는 인월에 왕했어야 되는데 타 간지에 금수 내지는 토금이 왕해짐으로 인해서 일간이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호시 정도 얻게 되면 이 병화가 왕금을 좀 절제시켜 줄 수가 있죠. 오늘 명식은 뭐냐면 금이 너무 많은 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호시 정도 되게 되면 뿌리 있는 병화가 투출해서 경건을 좀 절제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비경겁제로서 인성이 너무 많게 되면 이렇게 인성을 절제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고, 재성이죠. 인성이 아니라 재성을 이렇게 절제시켜 줄 수 있다. 인목반을 빼고 되면 솔직한 말로 이건 뭐냐면 재다신약이 된다는 얘기예요. 재다신 약한 사주국세가 되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너무 많게 되면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로서 일간을 도와주어야지만 재성을 감당할 수 있다. 이거는 군비징지로 보지 마시고요. 분재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더욱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인월에 정화, 병화가 투출했으면 이거는 일간이 너무 왕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병호시가 아닌 다른 생지였다라고 하면 재성이 너무 많아서 인성에 파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명식 금이 많은 것이 문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